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프로 참견러 정형외과 전문의 김윤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윤준입니다. 요즘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 건강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로 즐기시는데 그만큼 우리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자세한 사연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엔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평일엔 퇴근 후 헬스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쯤 여느 때와 같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날따라 운동이 잘 되는 기분이 들어 기존에 들던 덤벨보다 중량을 높였고 덤벨을 들어 올리는 순간 팔꿈치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힘이 풀려 결국 덤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팔꿈치에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는데 테니스 엘보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치료는 받고 있지만 회복도 늦고 또 낫는다고 해도 재발이 쉽다고 해서 지금은 운동도 쉬고 있는데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팔을 쓰는 운동은 할 수 없는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 경우인 것 같아요. 저도 테니스 엘보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런 부상을 당하고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진료실에서도 이 테니스 엘보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10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거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서 한 번 증상이 시작되면 반복되어 통증이 나타나고 호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과 같이 무리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운동을 모두 중단하고요. 팔을 최대한 무리하게 안 쓰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안정을 취하면 초기에는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나면 또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하게 안정을 찾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동작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주사를 맞거나 무리하게 치료를 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뭐 다치는 걸 뭐 스포츠 손상 환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서 스포츠 손상 환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스포츠 활성화 시대와 더불어 스포츠 손상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뭐 스포츠 손상 환자가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주위에서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뭐 우리도 운동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축구하다가 조기 축구회 같은 거 하다가 발목이 꺾여서 인대가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서 뭐 솔직히 말하면 비율로 따지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 이상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당장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게 스포츠 손상입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면 운동 선수들만 겪는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 손상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스포츠 손상이라면 외상에 의해서 꺾이거나 다치거나 부딪히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터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을 다치거나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며 심한 경우에는 뇌 손상을 입거나 척수 손상을 입어서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부터는 우리가 흔히 삐었다. 우리 삐었다는 건 인대가 가볍게 늘어난 정도입니다. 가볍게 늘어난 정도도 스포츠 손상의 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선수들만 생기는 손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이나 간단한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걷기 운동만 하다가도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스포츠 손상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헬스를 하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종류를 알고 있으면 조금 유익할 것 같거든요.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인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방금 말한 외측 상가염, 테니스 엘보는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증상.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팔이 잘 안 올라간다. 부어서 뭐 열감이 생긴다. 이런 기본적인 손상부터 해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무릎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가 터져서 무릎이 흔들흔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저리고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집을 수 없지만은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포츠 손상보다는 반복적인 일이나 외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별거 아니라고 가만히 참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상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 손상이 사실 우리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중에서 사연자분이 진단받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테니스 엘보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지인분은 테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분인데 예.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저는 왜 이름이 테니스 엘보인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위가 네. 외측 상가라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 밖에 있는 구조물인데 팔을 외전시키고 돌리는 동작을 취할 때 쓰는 인대입니다. 이런 동작을 많이 취하는 운동이나 일을 하게 되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행주를 짠다든가 망치질을 한다든가 운동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걸 많이 한다든가 하면 요 바깥쪽에 있는 인대에 달라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부으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걸 테니스 엘보를 합니다. 네네. 이런 증상인데 뭐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테니스를 많이 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의학자 중에서 테니스라는 이름 붙인 사람이 처음 이름 붙여서 생긴 이름이 테니스 엘보입니다. 의학적 용어는 외측 상가염이라고 바깥쪽 상가에 생기는 염증이라 불리는 병입니다. 이 병이 처음에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정말 안 낫는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 방금 저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라고 생각되는 게 제 지인분도 사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전업주부셨는데 테니스 엘보? 이렇게 해서 저도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 살림하시면서도 뭐 팔이나 다리 이런 데 여러 곳에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헬스장에서 덤벨 무게를 증량해서 들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증량해서 다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어느 부위를 손상 입게 되는 건가요? 상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흔한 부위는 엘보가 아니고 어깨, 숄더입니다. 숄더, 어깨. 어깨에 무리하게 취하면서 어깨가 돌아가면서 관절 와순이라는 주머니가 파열되거나 극상근이라는 회전근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엘보는 꺾이면서 이제 엘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손목에도 여기 연골이 있습니다. 삼각 연골인데 복합체라는 연골이 있는데 여기에 무리가 가면은 손목이 계속 조금만 있어도 아프면서 쓰는 동작에서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상도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이 우리 몸에 좋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악영향을 미치면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몸에 맞는 정도의 역량의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사실은 손목이 늘 아프고 저린 이런 고질병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운동을 해서 다친 것일 수도 있지만 테니스 엘보가 꼭 운동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반복된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니스 엘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을 대표적인 증상 어떤 방금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엘보의 바깥쪽이라면 엄지손가락 쪽이 바깥쪽입니다. 네. 바깥쪽에 엘보의 튀어나온 뼈 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네. 느껴지는 거고 특히 손을 갖다가 방금 외전 밖으로 돌리거나 제낄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딱 그 인대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니스 엘보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환자들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딱 튀어나온 부위를 손으로 딱 눌러보면은 앞통이라고 통증이 아야 하고 느껴집니다. 네네. 예, 그 부위 딱 그 부위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딱 정해져 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측 상가염이라고 흔히 말하는 골프스 엘보라는 거는 반대편입니다. 기전이 완전 반대입니다. 네. 예. 그러면 주로 내가 많이 사용하는 손에서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사용하지 않은 건데 과사용 증후군이기 네.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그냥 차이점은 위치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테니스 엘보는 아까 말씀 외측으로 제끼고 신전하는 동작에서 주로 생기지만 내측 상가에는 골프 엘보는 팔을 드는 동작, 안쪽으로 드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여기 골프 엘보가 생기거든요. 네. 딱 안쪽에 압통이 생기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을 물건을 들 때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바깥쪽을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면 안쪽에 들게 되니까 네. 운동에 의한 손상도 주로 아까 덤벨 같은 것도 밖으로 제끼거나 위로 드는 동작을 취하면은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안쪽으로 드는 동작을 취하면 골프 엘보가 생기는 거죠. 골프 엘보는 흔히 말하는 내측 상가염이라고 네. 외측 상가염과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흔하게 일어난 질환이에요, 이것도. 근데 횟수로 봤을 때는 외측 상가염, 테니스 엘보가 훨씬 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그냥 내가 앞통 느껴진다, 이상하다 이것 말고 수시로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팔꿈치가 애매하게 아플 때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보면 됩니다. 네. 아까 엘보의 바깥쪽에 엄지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을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기고 이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통증이 유발되면 외측 상가염이고 네. 반대로 안쪽에 있는 내측 상가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거나 움직여서 압축이 생기면은 내측 상가염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들이 애매해 보이지만 딱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위치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한번 잘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프면 사실 우리가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발이 잘 된다라고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팔을 사실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팔과 손일 텐데 예.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아무리 팔을 안 쓴다 하더라도 밥 먹을 때도 쓰고 칫솔질 할 때 쓰고 기본적으로 다 쓸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깁스 고정을 합니다. 반깁스라는 고정을 해버리면 네. 의식적으로 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팔은 완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눈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의외로 많이 좋아져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밖에 병원에 이런 쪽에서는 엘보 안정에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네네. 근데 그 주사가 대부분 스테로이드라는 주사인데 당장 효과는 좋지만 인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사 치료 방법은 최후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를 해야지 처음부터 바로 주사를 맞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최대한 사용하는 걸 줄이고 네. 보통 겔 같은 종류의 바르는 것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무리하게 쓴 동작을 최대한 피하고. 그럼 저도 사실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깁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조기나 그거를 보조기. 네. 보조기를 진단을 받아서 착용을 시켜 주셨는데 예. 사실 이걸 하는 순간 내가 굉장하게 뭐 환자인 심하게 것처럼. 다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보는 저희 보호자도 보고 이 정도였어 하고 큰일 사실 났나. 깜짝 예, 놀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심한 그 치료가 아니라 그렇죠. 주사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오히려 더 보존 치료에 안전한 나가죠. 예, 치료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꿈치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발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흔히 발목을 삐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는 발목 염좌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발목 염좌는 발목이 4번 손상,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바깥쪽 복숭아뼈랑 연결된 인대가 늘어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미세 파열입니다.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되는 겁니다. 완전히 파열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파열되는 걸 염좌라 하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 손상을 염좌라 합니다. 네. 요 염좌 상태에서는 고정을 하고 아까 말한 깁스 고정을 하고 안정을 취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쓰거나 많이 써버리면 완전 늘어나 버리겠죠. 그러면 만성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염좌 증상이 조금 늘어났을 때 반드시 고정을 하고 안정을 취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이게 염좌라는 거는 인대의 굉장히 초기 손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많이 삐어서 완전 터진 거는 이제 파열이라 볼 수 있고 네. 그 파열 전 단계,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게 염좌인 거죠. 흔히 말했던 삐었다 하는 게 네. 염좌인 거죠. 손목 삐었다, 발목 네. 삐었다 하는 게 염좌인 거죠. 선생님 근데 이건 정말 저의 경험인데 예. 우리가 길 가다가도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거 발목을 삐었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조금 방문하기에는 너무 유난스러워 보여가지고 예. 사실 저도 최근에 여자분들은 특히 힐 예. 많이 신으시잖아요. 예,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살짝 작은 구멍이 튀어나온, 네, 예, 그런 있었나 데서,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목을 삐어서 예. 사실 그날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삐었겠지라고 넘기고 네. 병원에 방문을 안 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발목이 부으면서 우리가 흔히 피멍이라고 하죠. 예. 멍이 들었는데 예. 저는 그냥 낫겠지 싶어서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목 염좌, 발목을 접질렀을 때 예. 병원 방문 꼭 해야 되나요? 사실 안전하게 후유증이 안 생길라 하면 이제 깁스 고정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좋지만 살짝 삐인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나는 경미하다 생각할 정도가 되면 흔히 말하는 라이스, RIC,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집에서 다리를 올리고 아이스팩을 대고 압박만 해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뭐 만약에 심하지 않은 경우 나는 안 심하다 생각하면은 여자들 같은 부츠가 양쪽 이 발목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깁스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츠 같은 걸 좀 신으면서 좀 무리하게 안 하게 다니면은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이스팩을 대고 다리를 올리면은. 근데 좀 심하다 싶으면은 요거를 별거 아니라고 방치했다가 만성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삐지 않은 상황에서 삐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는 경우만 보통 보존 치료를 집에서 해보고 좀 심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제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접질렀으니까 내가 다쳤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목 염좌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삐고 나면 부을 수가 부종이 생기고 붓죠. 네. 붓고 약간 열감이 나고 네.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친 부위가 내려오면서 아까 멍이 들고 네. 그런 증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일단은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게 약간 둔감한 사람들은 참고 지내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아파서 잘 못 걷기 때문에 병원에 알아서 오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아프니까 제일 심한데 뭐 여자들 연이 높은 힐 같은 거 신다가 다친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완전 몸무게가 실리면서 돌아가면 인대가 완전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목을 삐거나 발목 염좌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 네.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다치게 고정하는 게 깁스라든가 보조기를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붓기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통소염제나 부종 감소 약을 처방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를 가슴 높이보다 올리고 심장 높이보다 올려야 붓기가 빠집니다. 네. 올리고 아이스팩을 대는 게 중요해요. 그래 붓기가 쏙 빠집니다. 계속 붓기가 부으면 염증이 반복돼서 더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2, 3일 정도만 제대로 고정하고 치료하면은 좋아지고 요즘은 또 깁스도 완전하게 고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붙였다 뗐다 할 때 탈부착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불편하다 싶으면 신발 안에 신을 수 있는 보조대도 있습니다. 정 안 됩니다. 네. 고정력이 약하긴 하지만. 네네. 예. 그러면 우리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병원을 방문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십자인대 파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사실 저는 이게 제 또래 여자분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질병이라고만 그렇죠. 예. 느꼈는데 예. 남자분들, 뭐 운동선수분들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일반 남성분들도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됐다 이런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십자인대라는 거는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에 뼈를 딱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인대가 딱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요 인대가 아래 위로 안 빠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릎이 뒤틀리면서 요 인대가 파열되거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릎이 나중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손상을 입으려면 보통은 축구라든가 네. 농구 같은 심한 격렬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드물게는 너무 근력이 없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걷다가 무릎이 꺾였어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굉장히 격렬하게 탁 디디면서 무릎이 엇갈리면서 인대가 탁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리면 터진 정도에 따라서 보존 치료나 깁스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해서 재건술이라고 수술을 해서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손상입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중상입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다가 좀 다치는 정도라고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방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릎 속에 있을 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 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걸을 우리가 딱 때? 걸었을 때 무릎이 휘청합니다. 그걸 유시한 말로 기빙웨이라고 하는데 네. 흔들린다 해서 기빙웨이를 하는데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면서 일단 무릎을 틀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십자인대 파열은 우리가 무릎을 그냥 단순하게 삐었다 생각하는 거하고 구분하기가 본인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좀 심하게 다쳤다 싶으면 보통 병원에서 MRI라는 검사를 시행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진하는 방법은 MRI를 찍어서 발견하는 거지 밖에서 만져보고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터졌을 때는 무릎이 팅팅 붓고 흔들어 봤을 때 완전 흔들린 경우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심한 손상이고요. 네네.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이 반복되는데 안 낫는다 싶어서 보존 치료를 하다가 MRI 찍고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하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같이 동반 손상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름도 어렵거든요. 이건 어떤 반월상 건가요? 연골이라는 거는 무릎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양쪽 내측 외측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물렁뼈 모양이 위에서 보면 반달 모양이라서 반월상 연골이랍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도가니탕, 네네네. 도가니에 들어있는 도가니탕에 있는 스지하고 똑같은 거죠. 아. 똑같은 모양인 게 사람 무릎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십자인대가 다칠 정도가 되면 무릎이 뒤틀리면서 이 도가니 같은 부분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달판 연골이 파열되면은 같이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제 기능을 못하면 무릎에 디딜 때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 불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반달판 연골 파열은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증상과 십자인대 파열 이렇게 좀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수술만 답인 건가요? 십자인대 단독 손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반월상 연골도 단독 손상으로 보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반 손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 무릎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관절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하나라도 처치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이 적응적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순간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정입니다. 이게 사실 발목은 이렇게 깁스가 있지만 무릎 같은 경우도 부목을 댈 수가 있잖아요. 네. 부목이 없으면 주위에 박스라도 가져와서 테이프 징징 감았어라도 무릎 움직이게 다친 부위에 움직이면 더 손상을 입기 때문에 네.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실제 축구, 조기 축구회 같은 데 가면은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심한 경우는 심대 끄는 소리가 탁 납니다. 무릎 끊으면 탁 소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찍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맨 먼저 하고 네. 아이스팩을 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상이고 그렇습니다. 또 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당할 수 있는 부상일 것 같아서 예. 사실 제일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너무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앞서가서 막 제껴갖고 막 해보겠다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뭐 내기를 걸면 더 심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포츠 활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생각하고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좀 공 뺏기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가져가라 생각하셔야지 그 뺏기는 걸 참기 위해서 억지로 버티다 보면 더 심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무릎도 꺾이게 되고 십자인대도 파열되고 발목인데도 파열된 경우가 많죠. 특히 축구가 굉장히 스포츠 활동으로 봤을 때는 손상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라 생각하고 하셔야지 네. 절대 이기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반드시 손상이 동반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이거 스포츠 상식이 맞는지 아닌지 예, 좀 예. 궁금했던 게 예, 예. 우리가 흔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꼭 예.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조금 뭐 손목을 손목을 돌린다든지 둔다든가, 예. 이런 준비 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준비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준다라는 속설을 들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하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처음에 운동을 딱 들어갔을 때 준비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에서
한번 조인트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상태에서 꺾이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인대도 터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눈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비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축구든 뭐든 정말 수영도 그렇지만. 네.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겨울철이라서 예. 야외 스포츠를 많이 안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때 더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스키나 이런 거. 그렇죠. 예. 실내, 실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뭐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우리 그런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참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활동은 즐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으로 인식해야지 절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평생 쓰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빨리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포츠는 즐기는 운동이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스포츠 손상도 줄어들고 여러분도 더 즐거우실 겁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뭐든 지나친 것보다는 적당한 것이 좋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스포츠를 즐기시더라도 적당히 내 몸과 내 상태를 점검하셔서 즐겁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익한 정보로 조목조목 참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